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홍준표의 윤석열 감싸기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지 아닌지 논란이 한창인데 홍 전 대표가 여기에 입장을 밝혔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 오늘 페이스북에 법조계에 있다 보면 변호사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은 아주 흔한 일이다. 직접적으로 선임에 개입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좌파들처럼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자 편을 들어주는 걸로 들리거든요. 네, 당사자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차피 거부 안 되는 인사청문회예요. 정작 본질적인 게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게 옳지 않습니다.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내가지고 잔뜩 약을 놀리놨고 독을 놀리놨으니까 지금은 이제 임명되면 바로 어리돼 버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임명이 될 검찰총장이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에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청문회에서 받아냈어야 됐는데 그건 하지 않고 큰일도 아닌 거짓말만 물고 늘어졌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청문회에서의 한국당의 전략을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셈이 됐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후배를 감싸려고 그랬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인데요. 정말 회의가 된다. 후배를 감싸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정말 미담이냐? 이건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고도 적었습니다. 자, 홍 전 대표는 이제 법률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금태섭 의원은 법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징용공에 담긴 역사 전쟁인데 징용공이라고 하면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얘기 같은데 이게 우리식 표현은 아니에요. 네, 좀 낯선 표현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 표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화인지 일부를 들어보시죠. 네. 작년 10월에 대법원에 징용공 판결 있을 때 징용 사건에서 파생된 징용 사건에서 일제 징용 판결 징용공 자유한국당의 의원님께서는 징용공이라고 하시고 앞서도 징용공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저 지적대로라면 징용공이라는 표현은 저게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네, 저한테도 낯선 표현이라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김세훈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일본에서 이 사안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혹은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피해를 입었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담은 겁니다. 자,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사안인데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담겨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이미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징용공이라는 표현만 해도 우리 입장에선 강제로 끌려갔다, 피해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덜한 표현인데 아베 총리는 이 징용공이라는 표현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면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마치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온 노동자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 이 단어 하나로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